힐링 여행, 힐링의 시간. 몸과 마음의 치유라는 의미의 힐링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아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힐링의 반대 의미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듣고 말하는 중에 자연스레 섞여 있어서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그것. 하지만 받았을 때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것.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걸까요? 과학으로 본 스트레스,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오스트리아 출신의 내분비학자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는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쥐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쥐의 신체 반응을 살핀 건데요. 실험 결과 그는 쥐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쥐들에게 주어진 자극의 유형과 무관하게 생체 내에선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셀리에는 이를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 이름을 붙였고 이와 같은 증상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해석했죠. 스트레스란 긴장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1920년대까지 물리학 용어로 사용됐지만 셀리에의 실험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요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나 적응력이 함께 고려되어서 결정된다고 봐서요. 결국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개인의 적응력, 그걸 고려한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영향,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에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외부적 자극의 의미이며 최종적인 영향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압력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력을 뺀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 요인을 견딜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력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반응은 몸 전체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스트레스가 와서 오래될 때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바이오팩 한 것처럼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의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뭔가 긴장해 있으니까 그 교감신경이 더 부공화신경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되고 균형이 좀 무너지고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뇌의 시상하부에선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유도 물질을 분비합니다. CRH라는 이 물질은 수초 만에 시상하부 아래쪽에 있는 뇌하수체로 이동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수분 내 부신에 도착합니다. 부신은 신장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자극을 받은 부신에선 코르티솔을 비롯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적, 신체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로인데요.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혈압을 높인다든지 또 심장 박동을 분출시킨다든지 근육 긴장도를 높게 한다든지 또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다양한 영향들을 주는데요. 대부분 이제
현대인들이 겪는 성인병들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특히 뭐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는 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당뇨나 다른 심혈관계 질환 등등 모든 대부분의 현대병들에 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초기 반응은 불안 증상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점차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졌을 때 일시적인 우울 증상은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요인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는 적응장애, 불안장애, 식이장애, 수면장애 등을 들 수 있죠. 스트레스에 취약한 신체 기관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리거나 두통이 생기고, 스트레스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우리의 몸을 각종 질환의 속수무책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화를 키우면 병이 되듯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정도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텐데요. 성인 스트레스 검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인데요.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는 설문 작성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과정. 자가 진단을 하듯 우울과 불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각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그 방식은 어떤 유형인지 등 개인의 심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설문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 방법들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적인 스트레스 설문 이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근육 긴장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바이오 피드백 검사, 코티졸이나 아니면은 염증 반응 지표인 CRP,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통한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측정도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을 직접 측정하는 단계인데요. 측정에 앞서 먼저 호흡과 맥박 상태를 체크하며 몸을 이완시킵니다. 긴장이 풀려 안정된 상태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은 바이오 피드백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특수 기기를 통해 혈압과 뇌파, 근전도, 피부 저항, 그리고 체온 등의 생리적 신호를 시청각적 신호로 전달받는 시스템인데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며 체온이 상승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기계 장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바이오 피드백 검사 방법 중 하나인 심박 변이도 측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인체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화되는 곳이 교감신경계인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고 호흡이 빨라지며 혈관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은 교감신경계 활성과 연결돼 있으며 그 대표 현상인 심장 박동의 변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장의 박동에 변이가 있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뛰는 게. 근데 스트레스를 겪을수록 변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측정하는 게 스트레스 측정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뭐 심박동이라든지 피부 전도도 또 최근엔 뇌혈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상태를 정량화하는, 객관화하는 그런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 솜을 입에다가 또 다른 스트레스 진단 기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꽤 간편하게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에게 주어진 건 길게 말린 손뭉치입니다. 이 키트에다가 뿌려서 이 손에서 15분 정도 후에 여기 테스트 라인과 컨트롤 라인에 손뭉치와 엄지 손가락만한 진단 칩의 연결고리는 바로 타액입니다. 항워 침으로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솜을 물고 3분가량 타액을 흡수시킵니다. 솜으로부터 타액을 분리하면 스트레스 진단에 필요한 핵심 재료가 준비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타액과 스트레스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침 속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물질이 분명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 정체는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으로 긴장과 공포, 고통과 같은 스트레스의 반응에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근육에선 아미노산을, 간에선 포도당을,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산을 분비시키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할 수 있는 에너지를 신체 곳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환경에선 코르티솔 수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당뇨와 비만, 고혈압, 만성 피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내 몸의 코르티솔 수치를 진단한다는 건 스트레스 관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르티졸이란 당질 코르티계 호르몬으로 부신 피질에서 생성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 이 코르티졸의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혈류 작용이나 이런 면역 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코르티졸은 타액이나 혈액 내에 존재하는데 저희 연구진은 타액 내에 있는 코르티졸을 정량 분석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이는 스트레스 관련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혈액이나 땀, 소변 등 신체의 체액에 존재합니다. 그중 타액은 간편하게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채취한 타액에 완충액을 넣고 섞으면 시료가 완성되는데요. 진단칩의 투입구에 시료를 3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중앙의 종이 스트립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트립의 변화도에 따라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타액 내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종이 스트립을 따라 흘러가게 되면 종이 스트립에 있는 그 물질과 반응을 하게 돼서 거기서 나타나는 색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때 이 색상의 정도를 정량 분석하여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진단 칩의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구에 타액 시료를 떨어뜨린 후 종이 스트랩의 색이 서서히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스트레스 진단 결과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와 조명을 이용하는데요. 칩과 휴대폰을 고정한 다음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검사창의 반응도를 근접 촬영합니다.
곧바로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반응색의 농도, 채도, 명도 등을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스트레스 진단칩의 비밀은 종이 스트랩에 있습니다. 스트립의 가공 처리와 구조 속에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 담겨 있는데요. 칩 속에 들어갈 스트립 형태로 재단하기 전 두 가지 종류의 용액을 선을 긋듯 길게 종이에 묻힙니다. 두 줄에서는 스트레스 진단칩의 기준선과 반응선인데요. 라인으로 처리된 이 부분이 코르티솔 반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창 부분입니다. 종이 스트립의 구조 속에도 코르티솔 반응을 유도하는 원리가 깃들어 있는데요.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이 겹쳐 있는 스트립 구조. 그 구조를 살펴보면 시료가 닿는 샘플 패드, 금 결합 패드, 반응막 등이 중첩돼 있는데요. 샘플 패드는 시료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금 결합 패드는 시료의 항체에 금 나노 입자를 결합시켜 염색을 유도하며, 반응막에선 코르티솔 반응이 기준선과 검사선으로 나타납니다. 체내 코르티솔량에 따라 칩의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코르티솔량이 많으면 왼쪽의 기준선만 나타나고, 코르티솔이 없으면 오른쪽의 검사선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코르티솔 농도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분석이 가능하며, 농도에 따라 스트레스 상태를 수치로 진단할 수 있죠.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개인의 스트레스 레벨을 매일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찍는 위치가 스트레스 수치를 데이터로 만들어 모니터링하는 일. 유난히 취약한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정교한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진단을 위해 다양한 융합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센서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되고 있만에 우리가 두께를 좀 아주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전기 화학 센서. 이들이 선택한 핵심 소재는 바로 그래핀입니다. 전기 화학 분야와 서재 공학,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나 스트레스 모니터링 기술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이 기술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센서는 전기화학 센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전극을 쓰게 되고 그 전극 표면에 코티졸 물질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코티졸이 붙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전극이 전기화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항값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값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표면상에 얼만큼 농도의 코티졸이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탄소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 그물 구조로 배열된 탄소 동석체 그래핀. 그래핀은 반도체 소재의 주 원료인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의 전자 이동도를 지니고 있으며 구리보다 100배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 소재입니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센서에 이와 같은 기능의 그래핀 소재를 합성해 센서의 기능을 향상시켰는데요. 그래핀 용액을 전자칩 위에 올린 다음 회전력을 가하면 칩 표면에 얇게 코팅됩니다. 전자칩에 그래핀 나노시트를 더한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흡착률과 연관이 있는데요. 전극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리콘 소재와 비교해 그래핀 코팅 소재가
보다 정밀한 검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센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은 코티졸 항체가 실리콘 위에 잘 달라붙어야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아까와 같이 그래핀을 코팅한 후에 여러 화학 첨가물을 추가하여 코티졸 항체를 실리콘 저극 위에 잘 달라붙게 하였습니다. 스트레스의 수치화, 정량화를 위해선 전기 화학 센서가 코르티솔을 면밀히 인식하고 그 저항값과 변화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료가 직접 닿는 전극 표면에 코르티솔에 대한 항체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핀 나노시트 코팅 기술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흡착시키도록 하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르티솔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의 단계와 정도를 표준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진단 기술은 고감도 센서의 개발과 더불어 소형화와 편리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정량화하는 것,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코티졸의 농도가, 즉 양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서 바뀌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그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방법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농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자주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떤 몸 안에 이 코티졸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미세한 소자 같은 것들이 이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어떤 차세대에 있어서의 코티졸 검지 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신이라고 하는 부분 현재까지의 기술력이 인체의 스트레스를 몸 밖에서 간접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반대로 체내에 스트레스 진단 센서를 삽입하는 건 어떨까요? 아직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태일 교수 연구팀은 스트레스의 체내 측정을 위해 생체 집적 소자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쥐의 부신에 생체 소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것이죠. 연구진은 크기가 매우 작은 전극을 쥐의 몸속에 삽입한 후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쥐의 생체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 이러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생체 리듬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수치를 전달해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일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뇌에다가 직접 하는 소자, 그리고 지금처럼 부신에다가 이제 호르몬을 측정하는 소자도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람한테 쓰기는 힘들지만 동물을 통해서 저희가 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에 올 수 있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용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 5년, 짧게는 한 5년 정도 후부터는 이런 소자들이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러한 센서 소자들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에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표면 처리라든지 다른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 영역들이 같이 융합이 됨으로써 우리 몸 안에서 실시간으로 코티졸 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또 이 코티졸 분비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체를 원래 상태로 유지하려는 생리적 반응. 스트레스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와 결혼 등 좋은 일을 겪을 때에도 긴장과 떨림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유스트레스, 즉 좋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는 크게 뮤 스트레스라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견디고 또 사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디스트레스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겪는 게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는 정신적인 변화로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스트레스는 잘 조절하면 생활에 활력을 주고 업무 수행 능력을 높여줄 수 있죠. 하지만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돼 만성 상태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신에서는 더 많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동시에 혈압과 혈당이 높아져 고혈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비만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꽤 흥미로운데요. 과도한 다이어트는 부신의 장애를 유발하며 코르티솔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뼈와 근육 조직이 약해지고 식욕은 더욱 증가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방 축적과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이 이어지며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기관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손상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다 길게는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체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결국 면역력이 약해지는데요. 면역력 약화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의 생산을 억제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자극,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볼 순 없지만 호르몬을 통해서 혹은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낄 수도 또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스트레스. 두 얼굴을 가진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다스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요인만큼이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액션 게임으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잡념을 없애기도 하고요. 집, 회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독서를 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달콤한 초콜릿이나 입맛을 자극하는 짜고 맵고 새콤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혼자만의 시간에 종종 빠지는 이들. 뇌를 쉬게 하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흔히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상에서 생긴 스트레스나 걱정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죠. 뇌에 선물하는 휴식, 멍 때리기의 과학적 용어는 디폴트 모드입니다. 멍 때리기를 할 때의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뇌에 저장돼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지운다고 하는데요. 디폴트 모드일 때의 뇌파를 검사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하이 베타파 영역이 줄어들고 심박 변화도와 이완 정도도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긴장이 완화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한때는 굉장히 유행한 것처럼 스트레스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생각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서바이벌 시스템입니다. 인플라메이션, 뇌나 어떤 부위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인플라메이션이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소금을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양이 감소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질 때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져 긴장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휴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일간 휴가를 만끽한 실험 대상자의 혈액을 뽑아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 봤더니 휴가를 즐기고 난 후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학계에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의 한창인 곳. 연구진은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바이오 피드백과 IT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안마 의자를 연상케 하는 모션 체어와 그 옆에 자리한 헤드셋이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VR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라 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쓰이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불수의적인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환자 스스로 자각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VR의 시각적 효과를 더해서 훨씬 이완 효과를 높이고요. 그리고 4D 체어의 모션감까지 더해서 최대한의 이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일어나는 생리학적인 변화를 시청각적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통해 확인하는 바이오 피드백. 이를 통해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이완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인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바이오 피드백과 VR 기술의 융합. 그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선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바이오 피드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신체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센서를 통해 체험자의 심장 박동수, 근긴장도, 피부 전도도와 같은 생체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죠. 흔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에 땀이 나는 등의 신체 변화를 느끼는데요. 긴장이 이완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단계에는 이와 반대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체의 상태와 심리적 상태는 생리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스트레스 완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 환경을 담은 VR을 감상하는 동안 신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주로 이제 긴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전부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집중이 아니고 보다 넓게 그 자신의 긴장을 풀고 그 보는 시야를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사람이라든지 사물을 보면 더 긴장이 되고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좀 모호하면서도 자기 신이 친근한 환경에 접했을 때 가장 이완이 됩니다. 높이 솟은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는 숲.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면 속이 뻥 뚫리고 평온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색은 푸른색. 파란색과 녹색의 경우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숲에서 하루를 보낼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 46% 감소한다고 합니다. VR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선 10분 남짓 가상의 힐링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부터 파란 하늘과 녹색 초원, 산속 계곡까지. 청록색의 향연이 시야를 장악해 마치 실제 장소에 와 있는 듯 뇌에 착각을 일으키고 피험자의 감각을 자극하죠. 이때 심박수와 호흡수가 VR 체험 전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이 풀리고 긴장이 완화됐다는 증거인데요.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다 보면 치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VR 치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뭐 수험생들 그런 분들도 필요한데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발전하는 IT 기술을 통해 더욱 편하고 스마트하게 해소하는 스트레스. 그간 긴장감과 재미를 주기 위해 활용했던 VR이 치료법에 녹아들어 건강한 삶의 밑거름이 되어주듯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 기술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센터를 찾았습니다. 5분 동안 먼저 청각적 자극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피험자의 치료 전 상태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을 편하게 두시고요. 요거 5분 촬영 끝나시면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생체 신호 측정기 바이오팩을 이용합니다.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의 변화,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기 위함이죠. 바이오팩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심박 변이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LED 센서 같은 것들과 유사한 원리로 이제 손끝에 LED 빛을 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그 값을 분석해서 동맥 혈량의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센서를 부착한 후 약 5분간 심박 변이도를 측정합니다. 심박 변이도는 자율신경계, 즉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파형의 폭이 크다는 것은 흥분된 상태, 즉 스트레스에 노출됐음을 의미하죠. 목의 앞쪽을 늘려줍니다. 심박 변이도 데이터를 확보한 뒤 본격적인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 돌입합니다.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오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시에 따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제가 부르는 몸의 부위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자극하는 특정한 상황을 상상하도록 해 신체를 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청각 자극은 정서, 감정,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뇌 영역에 전달되고 그 어느 감각보다 자율신경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부터 커다란 화면을 이런 청각 자극의 특성을 활용해 신체 이완 상태를 기억하도록 훈련하며 심상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조금씩 내 마음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제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상상 훈련을 통한 긍정적 정서 환기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체가 이완되면 몸과 마음이 우선 편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상상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 기억을 내보내고 긍정적 기억을 환기시켜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청각 자극을 활용한 상상 훈련을 시행한 후 신체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심박 변이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파형의 폭이 이전보다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면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흥분시 높아지는 교감신경계의 값은 표준치보다 높고 부교감신경계의 값은 낮았는데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교감신경계의 값은 다소 줄어들고 부교감신경계의 값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 훈련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신체를 이완 상태로 돌려놓는데 효과가 있음을 뜻하는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지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이 병행되면 좀 더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훈련의 기억을 떠올리며 스트레스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시사항을 하니까 뭔가를 이 청각은 생각보다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청각 자극으로 이제 강력한 긍정적인 어떤 정서, 부정적인 걸 털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대처하는 거. 그럼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원인,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까지 아니면 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가치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자연 신경 안정제라 불리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한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걷기,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도심을 벗어나 자연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요. 자연을 찾는 대신 주변 공간을 녹색으로 꾸민다면 심신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죠.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피로감이 누적돼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로부터 해방되길 원한다면 디지털 기기들을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누적되는 과정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이라고 봐서요.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일하지만 또 휴식할 때는 확실히 휴식하고 그런 식의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빨리 털어버리고 전환하고 또 운동이나 다른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해소를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스트레스의 요인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의과 기술 발달로 거의 모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해도 끝까지 인류를 괴롭힐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과학기술과 관련 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질수록 미래는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